안녕하세요. 공주석입니다. 저번에는 거속시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속시 개요에 대해서 꼭 들어보시고 이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것을 따라잡기 문제라든가 호수 둘레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서울역에 갔는데 기차를 타러 갔어요. 근데 이 한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벌써 기차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30km나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열차를 보니까 이 무궁화보다는 조금 비싼,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가겠죠. 이 새마을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호를 무궁화 기차가 30km 떠난 후였죠. 떠난 후에 이 새마을호 기차를 탔어요. 그럼 이 새마을호 기차를 탔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야 이 무궁화호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이 무궁화호가 간 거리나 이 새마을호가 간 거리가 다 같아야 무궁화를 따라잡는 거죠. 그럼 새마을은 어떻게 돼요? 무궁화는 처음부터 이미 전부 다 가고 있었고 이 총거리가 X킬로미터인 거죠. 근데 새마을은 어떻게 돼요? 이 무궁화가 간 30km부터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가야 총 X킬로미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무궁화가 우선 시속 90m로 이 간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 새마을이 출발한 시간은 1시 20분에 출발했으니까 이 무궁화하고 새마을하고 간 시간이 같겠지요. 간 시간이 이미 얘는 이만큼 가버린 거예요. 여기는 90분에 30시간을 가버린 거죠. 3분의 1 시간이니까 20분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20분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시 20분인 거예요. 무궁화가 1시 20분일 때 새마을호가 1시 20분에 출발한 거죠. 이 거리가 이게 갖기 위해서는 이 출발한 시간은 여기서 무궁화가 1시 20분에 30km를 간 때부터 새마을호가 똑같이 가게 되겠죠. 그럼 무궁화가 요만큼 간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길이는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는 x 빼기 30km가 되겠죠. 그럼 여기 시간은 전체 90분에 x 빼기 30 여기가 시간이 되겠죠. 그럼 새마을호가 간 시간은 여기서 전체 120분에 x 시간을 간 거예요. 거리는 전체 간 거에서 따라잡으려면 같아야 되고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미 이 무궁화는 이 30km를 간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같으려면은 요 무궁화 새마을호가 뒤늦게 출발한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 같아지는 거죠. 즉 90분에 x-30하고 이 움직인 시간이 같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만약에 분리해 본다면은 요렇게 되겠죠. 90분에 90.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넘긴다고 하면은 90분에 x 빼기 120분의 x는 90분의 30. 즉 이 무궁화가 간 시간에서 이 새마을호가 간 시간이 이만큼 시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미 이만큼 시간 차이가 같은 거리로 움직이 돼서 시간 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9하고 12의 최소 공배수 36이죠. 양변에다가 360을 곱해요. 360을 곱하면은 이거는 4x가 되죠. 빼기 3x는 9, 4, 3, 12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x는 어떻게 돼요? 120 우리가 거리로 뒀으니까 거리가 120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호가 120km를 달려야 무궁화호를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럼 무궁화는 총 몇 킬로 간 거예요? 120km에서 90km, 30km 빼면 요 90km를 간 거죠. 그러면은 새마을호가 간 시간은 120분에 120이니까 어떻게? 1시간을 간 거죠. 그럼 1시간을 갔으니까 1시 20분에서 2시 20분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90분에 90을 하면 이것도 1시간이 되는 거죠. 1시 20분에서 1시 20분은 똑같이 2시 20분에 도착을 하는 거죠.
움직인 거리는 총 90 더하기 30하면 120으로 같아지는 것도, 움직인 시간은 얘가 움직인 시간 1시간,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따라잡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x로 뒀는데, 그러면 세마로가 움직인 시간을 우리가 x 시간으로 한번 더 봅시다. x 시간으로 둔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 움직인 거리는 120에다가 x 킬로미터가 되겠죠. 이 무궁화가 움직인 시간은 여기서부터 무궁화가 움직인 시간도 이만큼 x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무궁화가 움직인 건 이미 이만큼 또 움직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총 움직인 시간은 90분의 30 플러스 x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간 거죠. 그러면 총 무궁화가 움직인 거리는 요거는 90에다가 90 플러스 30 플러스 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거리가 같다는 것을 식을 세워보면은 90에다가 90분의 30 플러스 x가 120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을 하면은 없어지니까 요거는 30만 남고 요거는 90x가 남죠. 이게 120x예요. 90x를 넘기면은 30x가 되는 거죠. 이게 30이니까 즉 x는 1시간이 나오는 거죠. 방금 전에처럼 똑같이 이것도 1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나오니까 이것도 1시간을 더하면은 1시간 30분 동안 달린 거리고 1시간 30분 달린 거리 계산하면 똑같이 여기도 120km, 120km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하고 시간을 같은 식으로 등식으로 놓고 풀 수 있는 거죠. 기차하고 할 때는 조금 달라요. 기차에서는 이 거리하고 시간을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총 호수 둘레가 2km예요. 얘가 B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이게 거리죠. 속력, 시간이라 그러면 A라는 애가 분속 120m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B는 분속 80m로. 근데 A는 이 속력도 빠르면서 여기 0분에서부터 10분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0부터 시작했는데 B는 뒤늦게 따라간 거예요. 속도로 느리면서 0분에서 얘는 이 10분 동안 움직일 동안 얘는 이 10분까지 안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B가 몇 분 만에 A와 만나겠는가? 그러면 B가 움직인 시간을 우리가 X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움직인 시간은 B가 움직인 시간은 전체가 X분이 되겠죠. 하지만 A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X분이라 그러면은 이 10분도 더 움직인 거죠. 그래서 A가 움직인 시간은 10에다가 X를 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움직인 총 거리는 이게 120에서 10 플러스 X 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B가 움직인 거리는 80 X가 되는 거고, 얘가 속도가 빠른데 얘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속도가 빠른데도 이 속도가 빠른 애가 이미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일직선상이라면은 속도가 빠른 애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때요? 지구는 둥그니까 얘가 한 바퀴 더 돌아버리면은 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즉 얘하고의 거리 차이가 이 한 바퀴 차이가 난다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구해보면은 이 얘가 움직인 거리가 120분에 바꿔 씁시다. x 플러스 10 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움직인 게 80x인데 이것이 한 바퀴 2km니까 한 바퀴 차이가 나면은 둘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변에 4로 나누면은 10으로 나누고 4로 나누면 3이 나오는 거죠. 4, 50.
그러면 3x 플러스 30 빼기 2x 하면은 50이 나와요. 그래서 3x, 2x 빼면 x가 나오고, x는 우리가 몇 분으로 뒀냐 했으니까 여기서 x는 20분이라는 거다 나와요. 그러니까 b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그 a와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얘는 20분 달렸으니까 총 얘는 몇 분 달린 거예요? 30분 움직인 거죠. 그럼 30분 움직였다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30분이니까 3,600m를 움직인 거죠. 한 바퀴가 2,000m니까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80에다가 20하면 1,600m를 돈 거죠. 결국 3,600에서 1,600m를 빼면 이 한 바퀴 2,000m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 같은 경우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빠르게 가더라도 결국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둘레 같은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은 이 A하고 움직인 거리하고 B가 움직인 거리가 이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A가 움직인 거리하고 B가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에 그 고속시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고속시 문제를 풀게요. 고속시 개요를 꼭 들어보시고 오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1047번입니다. 1047번.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속력이 다 달랐죠. 분속 110m, 분속 80m 다 다르고 속력이 다른데 여기서는 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속력에 관련해서 푸는 유일한 문제가 이 기차 문제예요. 그동안은 거리하고 시간에 관련돼서 식을 세웠지만은 여기서 일정한 속력만 나오는 것은 이 기차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800m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대요. 여기가 거리죠. 그럼 철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800m인데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맨 앞에 있던 애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완전히 이 끝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기차길을 갖다가 X 미터로 하면은 이까지 와야 다 통과할 거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길이 이거를 간 거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 전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것이 30초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1100m의 터널 약간 더 길겠죠. 이게 1100m의 터널이에요. 터널. 얘는 철교.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으면은 얘 맨 앞에 있는 애가 나와야겠죠. 그럼 이 기차 길이를 X미터라고 하면은 이 속력도 이까지 전부 다 통과해야 되겠죠. 이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40초가 걸린 거예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800 플러스 X 초속 초가 나왔으니까 미터가 나오는 거죠. 터널은 40분의 1100 플러스 X 초속 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차 길이는 똑같지만은 철교 길이하고 터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둘 수가 없죠. 시간도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기차가 터널 갈 때 뭐 빨리 가고 철교 갈 때 뭐 느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철교 갈 때도 똑같은 속력으로 하고 터널 통과할 때도 똑같은 속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이 같게 유력에 푸는 것은 이 기차 문제죠. 그러면 속력이 같으니까 이것을 식을 세봅시다. 30분에 800 플러스 X하고 40분에 1100 플러스 X 이 속력이 같은 거죠. 양변에다가 12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곱합시다. 30이죠. 그러면 4를 곱해요. 4, 8에 3200 플러스 4x가
여기는 40이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3300 플러스 3x가 되는 거죠. 3x를 넘어가면은 x가 남고 3200을 빼면은 x는 100m가 나와요. 아, 기차가 여기서 구하려는 게 이때 열차의 길이가 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열차의 길이가 100m였던 거예요. 그럼 열차의 길이가 100m라 그러면은 한 칸이 보통 한 20m니까 이거는 한 5칸 정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총 움직인 거리는 이것은 1200m가 되는 거고, 40을 1200으로 하면은 30m per sec가 나오죠. 초속. 그리고 여기도 30분에 900을 하면은 똑같이 초속 30m가 나와요. 속력이었던 거죠. 저번 시간에도 한 것처럼 30m 정도 되면은 아, 이 기차는 한 무궁화 정도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교나 터널을 통과할 때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는 것으로 식을 쑤어서 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048번) 시속 180km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1k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시속 거리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 길이가 1km인 거죠. 근데 완전히 통과했대요. 완전히 통과했으니까 기차가 이렇게 돼서 맨 앞에 있는데 이만큼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열차의 길이를 우리가 xm로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km니까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속력은 아직 모른다 치고, 그리고 완전히 통과하는데 시간이 이까지 통과하는데 전체를 통과해야 되겠죠. 이게 24초가 걸린 거죠. 전체가.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거리를 움직여야 속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4초분에 이 초속으로 나왔으니까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1km는 1000m죠. 그러면 24초분에 1000 플러스 x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요 속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속력이 시속 180km라고 했죠. 그럼 이거하고 다리가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시속이라는 것은 1시간에 180km를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리고 1분은 몇 초예요? 60초지요. 그럼 180km는 미터로 바꾸면은 0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60 곱하기 60초가 되는 거고 1초에 이만큼 달린다는 거예요. 둘, 셋. 그러면은 1초에는 몇 미터를 갈까요? 그러면 요거는 60 곱하기 60 x이기 때문에 이게 18,000 곧 x라는 것은 요것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죠. 공 두 개가 없어져요. 6 300이 나오고 또 6으로 나눠주면은 x는 50 미터가 나오는 거죠. 곧 초속, 따라서 초속 50m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속 180km라는 것은 초속 50m인 거죠. 그러면 요 24초분에 2000 플러스 x 미터 1초에 이만큼 갔기 때문에 요것이 곧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4분의 1000 플러스 x는 초속 50이 되는 거예요. 양변을 이렇게 곱하면은 1000 플러스 x는 5, 20, 5, 4에 12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1000을 빼면은 200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열차의 길이는 200m가 나오는 거죠. 200m면은 한 칸에 20m라 된다면 한 10칸 정도 달고 가는 열차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0m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를. 그러면 움직임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0이기 때문에 총 24초분에 1200을 움직인 거죠. 그러면 24분에 1200이라 그러면 양변에 4로 나눠주면은 4, 300이 나오는 거고 4, 6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대강 한 50m per 세크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똑같죠. 초속 50m per 세크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속시 중에서 그 일정한 속력이다 했을 때는 이 속력이 같은 거예요. 기차 같은 거는 이 터널을 통과할 때나 철교를 통과할 때 속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 이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총 더한 것에다가 통과한 시간을 나눠줘야 이 일정한 기차 속력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또 다르게 뭐 철교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 기차 속력이 같은 걸로 해서 이 기차의 속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